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이 늦게 올라왔죠. 원래 새벽 방송이긴 한데 제가 새로운 강의도 오늘부터 좀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 강의 준비도 하고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잠깐 엎드리는다는 게 잠들었네요. 기다렸던 분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지금 이제 회사 출근해서 이제 업무 전에 간단하게 오늘 시황하고 대응 전략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저께 픽 종목들이 상승세가 다 좋아서 SMCNC 제외하곤 모두 5%에서 한 15%까지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추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장초에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5%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오늘의 픽 종목에도 넣어놓긴 했는데, 한동안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약간 등락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주부터는 그게 안정되면서 하향 안정되면서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인테카 같은 경우도 장초에 이렇게 흐름이 6%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가온미디어는 사실 오히려 장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제가 항상 5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분 정도는 지켜보시고, 근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장초에는 하락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6분, 7분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1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장 막판으로 가면서는 흘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익 관점에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또 모를까, 또 고점에서 사게 되면 아무래도 어제만 해도 한 마이너스 한 6%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본인이 할 수 있는 종목과 할 수 없는 종목을 좀 구별하는 것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엔텔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장초에 급등하는 패턴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처럼 늦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각각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SMCNC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흐름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마지막에 한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오늘도 장초에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SMCNC는 재료가 전혀 소멸되지 않았고, 그리고 고점으로 봐도 차트로 봐도 전혀 부담스러운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냐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을 겪는 거는 이때처럼 횡보 조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어저께처럼 마이너스 8% 급락을 하거나, 오늘도 장초에 좀 빠질 것 같아요. 시혜가도 좀 빠져 있고, 그런 상태에는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해나가는 전력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때 좀 담아놓고, 물론 내일도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고, 오늘도 백신 치료제는 어제 사실 좀 약한 편이었고, 삼성전자 언팩 관련해서 마이크로 컨택솔이 좀 상당히 강했고, DDR5도 제가 심텍, 그다음에 TS, 오히려 저는 심텍보다는 TSE, 심텍 같은 경우는 갭상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이렇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고점 5% 찍었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수렴하는 결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루 쉬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저는 오히려 TSE를 추천드렸는데, TSE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 달고 4%까지 올라갔으니까 장초에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6%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간단하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HN도 상당히 좋았죠. 에코프로는 상한가 갔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려서 26% 마감, 에코프로비엠 8% 마감했는데,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던 종목들이고, 어제도 제가 에코프로비엠은 MSCI 편입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초부터 이제 천천히 올라갔죠. 천천히 올라가서 8%. 그래서 아무래도 배터리 소재 쪽은 제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수익률 내기 좋은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저도 지금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돼서 좀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1492명으로 다소 줄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다우존스는 이렇게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나마 중국 지수는 좀 낮고요. 나은 편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는 오랜만에 한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는 상황이었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큰 이슈가 장막판 어제 장 종료되고 이재용 부사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관련한 순환매가 뭐 소부장 중심으로 삼성그룹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삼성전자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증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뭐 어저께 정리해드렸던 심책, 아비코전자 이 라인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 돌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국채금리도 어제는 한 2% 정도 올랐는데 물론 한 1.3%대를 유지하는 건 괜찮지만 문제는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생각보다는 좀 높은 폭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환율도 이 정도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3.5%의 이제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일정 부분은 또 공개가 되고 또 지금 통과 기대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어저께 발표한 3.5조 달러의 이제 것들은 뭐 빈곤이나 기후변화 위기 쪽으로 이게 약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교량,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런 쪽,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건 결국은 환경 쪽이죠.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 자산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큰 이슈는 이재용 씨 이제 가석방 이후에 좀 삼성전자나 이런 관련된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겠나. 어제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 우 정도만 좀 움직였고 나머지는 뭐 SDI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것들은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상승률 12, 22 기업까지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제가 체크해 놓은 것만 조금 강조해서 보면 어제는 사실 주도주 섹터는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뭐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배터리 소부장 그쪽으로는 조금 돌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결정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흐름을 잡았던 시총 상위 중에서는 좀 없었다고 보고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자회사 가치 저평가 리포트가 나왔죠 아침에.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아침부터 빠르게 갔고 그러면서 같이 에코프로 HN이라든지 그 자회사인 에코프로 HN은 뭐 무상증자 이슈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3주 전부터 제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300% 가까이 올랐죠. 지금 한 두 달 동안. 그래서 어쨌든 3배 이상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틀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어제 다시 한 27%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효성 삼형제도 그렇고 이렇게 그룹 순환매가 도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룹 순환매도 있고 또 배터리 소부장 쪽은 전기차 이슈에 따라서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충분히 들어가기에 고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만 해도 벌써 8%가 상승을 했죠. 뭐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좀 거기에 비해서 덜 오른 LNF에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어쨌든 배터리 소부장 쪽에는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제목이 그거였죠. 뭐 남북 경협조 하나, 배터리 소부장 하나, 반도체 쪽 하나 꼭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2차 전지 순환매 돌면서 상승을 했고 코스모 화학 여기도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같은 계열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환매로 한쪽 그 배터리 쪽이 올라가도 이제 나머지 곳들도 같은 자회사 순환매로 돌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패턴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크래프톤 상장이죠. 근데 크래프톤은 사실 뭐 예비 청약 때도 조금은 아쉬웠고 카카오뱅크만큼 흥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건 당연히 주당 가격이 높잖아요. 40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자들이나 입문자들은 40만 원대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불확실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뭐 이렇게 따상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 게임 쪽에 그래도 대장주로 새롭게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 가능성은 있다. 급등 후에 어느 정도 좀 보합세로 마무리되는 그 정도 패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초에
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대응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아침에 일단 먼저 빠지고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카카오뱅크도 그랬죠. 카카오뱅크도 처음부터 따상을 간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폭락을 한 다음에 다시 바로 한 10분 뒤에 이제 들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가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관심 없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오르는 것들, 카페24만 해도 지금 벌써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60% 이상 올랐으니까 그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제는 사실 좀 많이 말씀드렸죠. 7개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6개가 큰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차원에서 단기 대응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일단 아침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외국인 기관 소급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고평가 논란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투매가 나올 수도 있죠. 어제도 장막판에 좀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 TYM 그 남북 경협주 중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뭐 조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세원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경협주들이 있는데, TYM은 경협주 중에서도 약간 농기계 쪽 그쪽으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어서 한번 장초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하기 충분히 좋은 자리고, 정배열이고 또 신고가 자리고, 어저께 아랫꼬리 수급을 달고서 쭉 올라갔었죠. 그래서 뭐 사실 장초에 샀었으면 어제도 한 6%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자리였고, 그다음에 수급, 어저께도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남북 경협에 대한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뭐 한미 그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이슈, 그다음에 남북 경협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폭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어저께도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장초에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MCNC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뭐 정배열이고, 그래서 뭐 과대낙폭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재료는 현재 유지되고 있고, 일단 그 대신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리긴 했잖아요. 최근에 거의 한 8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저점 대비하면. 그래서 한 3개월 사이에 SM 그 지분 인수설 그 부각되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반등의 요소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후라도 오후장이라도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하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쨌든 회사에 와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내용을 이렇게 충실하게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너무 좀 대응할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이 종목 한 3종목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박박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